시민참여센터가 다음 달 동북아시아 역사 인턴십 개강을 앞두고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항공요금 환불 문제를 놓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사이의 불성실한 태도가 한인 사회를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기린 평화 마라톤이 노동절인 9월 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뉴욕지구 한인 상록회 내분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어 한인 사회를 실망케 하고 있습니다. 이번 노동절 연휴에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3,40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실시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퀸즈보로 커뮤니티 컬리지와 시민참여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동북아시아 역사 인턴십이 다음 달 개강합니다. 하지만 개강을 일주일 앞두고 교수 인건비 등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한 동북아시아 역사 인턴십. 퀸즈보로 커뮤니티 컬리지와 시민참여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인턴십은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의 문화와 예술, 역사와 사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학기엔 QCC 산하 커퍼버그 홀로코스트 센터와 공동으로 동북아시아 근대사를 가르치며 일본군 위안부의 실상에 대해 교육시키는 등 미주류 사회와 언론의 큰 주목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도를 넘긴 동북아시아 역사 인턴십이 새 학기를 일주일 앞두고 위기에 놓였습니다. 장소와 기본 장비, 교재 등은 공동 주관하고 있는 퀸즈보로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제공하지만 교수 및 스태프들의 월급 등 학기 중 소요되는 인건비 등은 시민참여센터의 몫인데 재정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포사에서 좀 뜻 있는 분들이 좀 지원을 해주시면 이번 인턴십을 다시 좀 살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일본의 전쟁 범죄를 알리고 인류 평화를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책자를 전 학교에다가 보낼 수 있게끔 시작하는 이 활동에 많은 도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좋은 성과를 가져온 동북아시아 역사 인턴십. 동북아 문제, 특히 한중일 관계 교육이 전무한 미국의 사회에서 과거 일본의 만행과 위안부 문제 등 풀리지 않고 있는 동북아 문제를 나치의 홀로코스트 못지않은 세계적 역사인식 문제로 만들겠다는 한인들의 꿈이 좌초되지 않도록 한인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이 절실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의 불성실한 태도에 한인 사회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협조는커녕 거절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부당요금 환불 범동포위원회는 2차 공문을 보내고 힘없는 동포를 우롱하지 말 것을 강력 요청했습니다. 지난 29일 2차 회의를 연 항공사 부당요금 환불 신청 범동포위원회는 두 항공사에 2차 공문을 보내고 변호사 비용과 직원 보충권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공문은 보상금 8,600만 달러 중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을 두 항공사에서 부담할 것과 신청받는 직원을 보충해 줄 것, 그리고 2000년 1월 1일에서 2007년 8월 1일 사이 탑승객 명단과 연락처를 요구했습니다. 류재봉 위원장은 두 항공사에 1차 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협조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며 가격 담합이라는 용납 못할 방법으로 1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챙긴 것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환불 신청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23일에서 28일 사이 896명의 한인들의 전화 문의가 있었다며 이 중 69명의 문제를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직원 4명이 전화 3대를 이용해 풀 가동하고 있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한편 배상금 신청을 원하는 한인은 퀸즈 한인회로 문의하거나 항공사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12월 31일까지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배상금은 1인당 50에서 100달러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위안부 기린 평화 마라톤이 노동절인 9월 2일에 열립니다.
한인들뿐만 아니라 타민족 커뮤니티가 함께 달리면서 일본군 강제 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역사 왜곡 등을 알립니다. 위안부 기린 평화 마라톤은 오는 9월 2일 노동절 오전 10시 해켄색 버겐카운티 법원 앞에 기린비에서 출발합니다. 팰리세이스파크 도서관의 기린비까지 5마일 구간으로 이어지는 평화 마라톤은 권희주 씨를 비롯 현재까지 한인과 타민족 140여 명이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 마라톤은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등의 한인들이 함께하며 타민족 커뮤니티도 참가하게 됩니다. 나치의 홀로코스트 만행을 겪은 유태 커뮤니티 등에서도 참가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블룸필드대에서는 40여 명의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석해 행사를 돕게 된다고 마라톤을 주관하는 팰리세이스파크 한인회는 밝혔습니다. 한인회는 또 평화 마라톤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날 함께 달렸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마라톤 참가비는 무료이지만 한국의 위안부 할머니들의 집인 나눔의 집을 후원하기 위한 모금을 진행합니다. 대뉴욕지구 한인 상록회 내분 사태 서로 비난하며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좋은 일 하겠다고 시작했으면서 경찰을 동원하고 공금 횡령과 고소, 사무실 출입 금지가 웬 말입니까? 난장판을 보이고 있는 상록회 싸움에 한인 사회는 실망감조차 들지 않습니다. 상록회 정상화대책위원회는 지난 29일 오후 1시 백구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입회 아래 김산옥 회장이 더 이상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12일 공금 횡령으로 김 회장을 고소한 바 있습니다. 정상화대책위원회는 내일 있을 임시총회에서 정관 개정, 이사 선임과 인준, 회장 선출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상화대책위원회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록회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김 회장 사무실 출입금지 조치에 대해 강력 비난하며 비대위도 공권력을 사용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내막을 모른 채 고소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김 회장은 사무실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호흡 곤란 증상을 호소, 앰뷸런스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보험 주민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실업이나 대량 해고, 직장에 있어도 보험이 없는 사람들까지 포함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퀸즈 카운티의 의료보험 비가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내 62개 전체 카운티 중에서 퀸즈가 유일하게 무보험자 비율이 20%를 넘었습니다. 연방센서스국이 지난 29일 발표한 전국 주별 및 카운티별 의료보험 가입 현황에서 퀸즈는 2011년도 기준 65세 미만 퀸즈 카운티 거주민의 의료보험 비가입률이 20.4%로 나타났습니다. 5명 중 1명꼴로 의료보험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지난 2010년의 20.7%보다는 0.3%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은 브롱스가 16.5%, 브루클린이 15.7%로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맨해튼은 12.3%로 15번째를 차지했으며 스태튼 아일랜드는 9.7%로 5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웨체스터 12.2%, 라클랜드 11.7%, 서폭 11.3% 등이었습니다. 뉴욕주에서 무보험자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8%를 기록한 사라토가 카운티였습니다. 뉴저지에서는 65세 미만 거주민 기준 허드슨 카운티가 무보험자 비율 22.4%로 가장 높았습니다. 한인 최대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는 13.5%로 13위였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의 BNB 은행 인수 합병 절차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주식 매입 공고를 내고 주식 매입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은행명은 BNB 하나뱅크가 될 전망입니다.
하나금융은 BNB은행 인수 합병을 이달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그 마무리 단계로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9일 BNB 소액 주주들에게 주식 매입 제한 공고를 냈습니다. 다음 달부터 BNB를 직접 경영하기에 앞서 신주 발행과 함께 소액 주주들의 주식 매입에 나선 것입니다. 현재도 직원 모집과 새 경영진 선임, 소액 주주 지분 인수, 그리고 은행 이름 교체 승인 등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은행명은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지만 BNB 하나뱅크를 최우선으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하나금융만의 장점을 한인 고객들의 편의를 돕는 방향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인수 합병 완료식은 다소 늦어지고 있어 오는 10월 중순 그랜드 오프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동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막바지 절정에 달하는 기간인데요. 3,400만 명이 여행을 떠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하셔야 할 것 있죠. 대대적인 음주 운전 단속이 실시됩니다.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 50마일 이상 거리의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난해 3,270만 명보다 늘어 3,400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 자동차 여행을 계획한 여행객은 85%인 2,920만 명입니다. 지난해보다 4.3% 늘었습니다. 항공기 여행객 숫자도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261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8월 중순 가솔린 평균 가격도 지난해에 비해 내려갔습니다. 지난해에는 3달러 83센트였지만 현재는 3달러 54센트입니다. 하지만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 평균 여행 거리는 다소 줄었습니다. 지난해에는 626마일이었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평균 594마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뉴욕과 뉴저지 이론 도로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난폭운전, 셀폰 통화 등의 단속이 예고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벌써 어제부터 뉴욕과 뉴저지 도로 곳곳에는 음주운전 체크포인트가 설치됐습니다. 음주운전 집중 단속은 노동절 다음 날인 3일 오전까지 이어집니다. 노동절 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 공사도 잠정적으로 중단됩니다. 현재 공사 중인 뉴욕주 스루웨이를 비롯해 대부분의 공사가 중단되는데요. 공사 중단으로 인한 교통 정체를 감안하셔서 여행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년 중 가장 교통량이 많은 노동절 연휴 기간 대부분의 주요 고속도로들에서 공사가 중단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 28일 노동절 연휴 동안 뉴욕주 스루웨이를 비롯해 주요 공사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노동절 연휴 동안 뉴욕주 스루웨이는 270만 대 차량이 이동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스루웨이 공사는 중단되지만 휴게소 27곳은 모두 정상 운영됩니다. 이 밖에 공사가 계속되는 곳으로는 스루웨이 올바니 인근 23번 출구와 24번 출구 사이 구간, I-190도로 49번 출구 옆 동쪽 방면, 48A 출구 양쪽 편 도로, 그리고 I-190도로 사우스 그랜드 아일랜드 브릿지 남쪽 방면 도로 등입니다. 주정부는 공사들을 중단하더라도 많은 여행객들로 주요 도로들에서 교통 정체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운전에 유의할 것과 출발 전 교통 상황을 미리 체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앤 맥도널드 주 교통국장은 여행객들은 출발하기 전에 511 안내 전화나 웹사이트를 통해 도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